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님들. 자, 오늘 드디어 액티브 ETF 8종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리님분들이 야, 액티브 ETF가 뭐야? 이때까지 ETF랑 뭐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만큼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액티브 ETF가 뭔지,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그런 ETF랑은 뭐가 다른지, 마지막으로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계에 매우 큰 힘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정말 빨리 끝날 예정입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뉴스 뒤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 커진 액티브 ETF 불붙은 수익률 전쟁. 액티브 ETF로 자산운용사 수익률 진검승부 나선다. 한이길이 이거 뉴스 타이틀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ETF랑 이거는 좀 다른 것 같네. 이거는 어떤 식으로 달라? 자, 여기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패시브 ETF, 액티브 ETF, 액티브 펀드가 있는데요. 그런데 액티브 펀드는 그냥 지워버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대부분의 ETF는 패시브 ETF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워볼 게 바로 여기 있는 액티브 ETF라는 건데요. 자,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ETF가 뭔가? 벤치마크는 그냥 개별 추종 기초지수, 그러니까 그냥 시장이 움직이는 대로 오르면 오르고 내리면 내리고 이런 정도의 차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래 보시면 플러스 알파 추구,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자,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성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시장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3% 올랐는데 내 주식은 2% 빠졌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야, 시장도 못 이길 거면 주식 투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까지 역사를 봤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나스닥에 투자하세요. 그냥 다우에 투자하세요. 또한 그냥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머리 쓰면서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우리는 돈만 놓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알아서 시장은 올라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기린이 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두 가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기린이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그동안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그동안의 코스피 코스닥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걸 비교해 보면은 2년 이상 투자하신 기린이 분들은 야, 시장을 이기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 두 번째, 올해 들어서 벌써 5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이동안 기린이 분들의 수익률과 그 다음에 코스피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아, 시장을 이기는 게 이만큼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기셨다, 그러면은 대단하신 거죠. 그 수익률을 앞으로도 꼭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원래 다시 돌아오자면은, 그러니까 시장에 투자하는 게 바로 전통 ETF, 우리가 알고 있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역사를 봤더니 무조건 이 ETF가 액티브 ETF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야수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플러스 알파를 찾아서 떠나게 됩니다. 이거를 채워주려고 나온 ETF가 바로 액티브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알파 추구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매니저 역량 중요도가 전통 ETF는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냥 지수 따라가니까요. 하지만 이 액티브 ETF는 매니저 역량 중요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처럼 그 매니저가 어떤 걸 사고 파느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기린님들 깔끔하게 이해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 액티브 ETF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게임 아니면 주식 관련 방송 진행자들, 이런 사람들의 ETF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3% 액티브 ETF 아니면은 슈카월드 액티브 ETF,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플러스 알파 수익 노린다, 액티브 ETF. 자, 추종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일반 패시브 ETF와는 달리 액티브 ETF는 펀드 매니저가 재량권을 가지고 종목을 선택하고 비중을 조절한다. 일반 액티브 펀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식시장에 상장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액티브 펀드 성격상 초과 수익률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액티브 ETF가 채권형만 상장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행 규칙이 조금 바뀌면서 주식형도 상장하게 됐다라고 하는군요. 아, 그래 기리, 나 뭔지 알 것 같아. 돈나무 누나의 ETF, 그게 이거지.
가가가가가 그렇습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한국판 아크 출격, 액티브 ETF 시대 본격 개막, 한국판 캐시우드 나올까? 거래소 25일 주식형 액티브 ETF 8종 출시, 바로 오늘이죠. 그리고 참고로 이 캐시우드의 ETF는 작년에 2배가 넘는 수익률을 올렸죠. 그만큼 액티브 ETF가 충분히 초과 수익률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간과하면 안 되겠죠. 원자재 급등의 아크 혁신 ETF 추락, 석 달 새 수익률 마이너스 25%. 이렇게 당연히 오를 수도 있으니까 그만큼 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장한 8개가 뭔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삼성, 그 다음에 한국투자, 타임폴리오, 이렇게 4개 자산 운용에서 각 2개씩 출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BBIG, 퓨처 모빌리티, K미래차, K신재생 에너지, ESG, 친환경 자동차 밸류체인, K스탑, BBIG, 이렇게 8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기레이분들은 어떤 이름이 마음에 드시나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네이버 금융에다가 그냥 액티브만 치시면은 이렇게 8개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플러스 다른 것도 있을 텐데 이거를 찾아서 얘는 어떤 거를 포함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조사할 때까지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니까 어떤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뜨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하루 정도가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내일 확인해 보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마음이 너무 급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각각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종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자, 그래서 이 중에 2개만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덱스 K 신재생 에너지 액티브.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구성 종목도 저 기릿은 괜찮다라고 보는데요. OCI, 삼강 M&T, CS윈드, 하나솔루션, SK이노베이션, 세방전지, SFA, LNF, SKC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ETF 특성상 한 1년 이상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재생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음 코덱스 K 미래차 액티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가장 기대주가 뭔가 라고 말할 때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현대차, 기아,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 LG전자, SL,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만도 이런 기업들이 포함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 또한 1년 이상 본다면 당연히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어디에 투자하는지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따라서 매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땡땡 기업은 여기 왜 들어간 거야?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그걸 빼고 여러분들이 이걸 넣고 저걸 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ETF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기린이분들이 이번에 공모주 투자하시면서 계좌가 많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계좌를 얘는 이제 미래차 ETF야,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거기서 그냥 매수하시는 게 바로 그냥 여러분들의 ETF가 되는 겁니다. 단 그냥 ETF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절대 사고 팔고 하지 마시기 바래요. 최소한 몇 개월 이상은 기본적으로 들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매수하신다면 아마도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ETF는 장기간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1년에 보통 한 0.6에서 0.8%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여러분들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그냥 ETF에 자연히 녹아 있습니다. 아니 그럼 길이 ETF 사는데 수수료도 내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면 남는 게 뭐야? ETF 별로 안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ETF를 매수할 때는 우리가 일반 주식을 살 때 내는 0.23% 세금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ETF를 사나 아니면 일반 주식을 사나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2개 다 수수료 혹은 세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타에는 당연히 어울리지 않겠죠. 그리고 저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액티브 ETF가 출시되었으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장은 이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한 번쯤은 기대분들 꼭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까지 완벽한 액티브 ETF라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가끔 주식 공부가 귀찮을 때 ETF 구성 종목을 보고 나만의 포트를 짜는 게 재밌습니다. 꼭 해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는 액티브 펀드끼리의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끼리 또 지속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액티브 ETF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괜찮으셨나요? 항상 저끼리과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요.